지금까지는 아주 악착같이 그냥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쥐어 짜자가 이제 일종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연체 채권 관리.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있더라도 상환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, 그거는 사실은 다 시장 예측을 통해서 이자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다 미리 받고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네. 그럴 때 채무 조정을 조기에 하면은,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3개월 뭐 이자 못 내면 이제 연체 채권으로 관리하고 또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걸 한 10% 원금에 한 10% 받고 팔아버리잖아요. 그 원금 10% 받고 파느니 차라리 원금 10% 받는 걸로 조정해 주는 게 훨씬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, 지금까지 그걸 안 한 이유는 뭐예요? 예를 들면 100명한테 이제 빌려줬다. 근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못 갚을 걸로 보고 이자에다 감안을 해놨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서너 명이 이제 위태위태하다. 그러면은 그럴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내비뒀다가 연체를 실제 2명이 발생하면 그때 그 2명을 떼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잖아요. 네. 원금 낳은 자녀 원금 10%좀 받고. 근데 이거를 한 5명 정도가 좀 힘들어할 때 각계의 사정을 들어봐가지고 원금도 이렇게 뭐 30% 50% 깎아주고 이자도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고 한 명만 남았다. 한 명만 연체했다.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허용이 돼요? 법률상 허용이 됩니까? 이건 약간 한 5명이 위험하다. 네.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오세요. 이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우세요. 그러면 원금을 30% 또는 50% 심사해서 깎아주고 뭐 이자도 연체된 거 깎아주고 앞으로 이자는 이렇게 좀 낮춰서 내라. 이 정도 갚을 수 있겠냐? 그래서 갚을 수 있다 해서 조정을 해서 깎아주는 게 현재 가능해요? 그럼 가능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나라 사례를 다 전수조사했거든요. 그걸 많이 해야 되는 거죠. 네네. 영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장기 회수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권장을 합니다. 그래서 자꾸 채무 조정 이런 것들 서로들 같이 만나서 빨리 해봐라.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봐라.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연체가 다 되고 나서 3개월 되고 나서 기한이 상실되고 하지 말고 미리 가서 얘기하라. 그리고 원금을 감면하면 그것도 손비로 인정해주겠다. 실제로 이 채무 조정에 시작을 하시는 게 평균 42개월 이후입니다. 이미 다 망가지고 나서 42개월 이후에 가서 보통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누군가 또 손을 떼거나 관심이 낮아지면은 또 옛날로 싹 되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많잖아요. 돈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러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이제 시효 완성 이 부분 있잖아요. 너무 쉽게 이제 시효들을 연장해 버리잖아요. 네, 그거는 뭐 못하게 하고. 네네, 그걸 제도로서 저희들이 그 경제적 요인, 절차적 요인 같은 제도로 아예 막아버리게 그렇게 하겠습니다.